오늘 최고위원은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응하는 국민 안전 시스템 구축, 불안이 증폭되는 원자력 안전 국민 안심 시간 방해 무엇인지 말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안전상 대책 최고위원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홍익표 산자의 간사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간사님도 우리 이반희 간사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행자위는 아직 그 회의가 안 끝나서 우리 강남주 행자위 간사님은 회의가 끝난 즉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당대표 속해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전비상대책 최고위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위를 실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는 400여 차례의 지진이 있었는데 긴급하게 최고위원님들과 또 관련 상임위원님들 모시고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경주 시민들께서 느끼는 공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집에 앉아 있어도 불안하고 밖에 나와 있어도 불안하고 잠자는 시간도 불안하고 그런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특히 여당이 뭔가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저 정치 이벤트를 하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방 방언으로 정말 솔깃좀 나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깃좀 나 죽겠다. 솔깃좀은 강한 강박을 느낄 때 스트레스가 심할 때 내뱉는 말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한 가운데 기와장도 맞춰보고 분주하지만 실제 재난 대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위층이 찾아오고 언론이 물어보고 하는 통에 지나치게 노출돼서 주민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후에는 대통령도 다녀가셨습니다. 여당은 오늘 긴급 최고위를 경주에서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솔깃적 나는 일이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재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가 재난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할 것이고 또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물적, 심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재난사태가 발생하면 해당 부처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을 꾸리고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 지진 발생 이후 무엇을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전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그 흔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진 상황에서 의존한 것은 SNS뿐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서로 소통을 통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SNS를 통해 각자가 알고 있는 지진 대처법을 공유하면서 또 있을지도 모르는 여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먹통이 된 것은 국가기관뿐이 아니고 지상파 방송사도 이번에는 재기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긴급 방송을 편성한 방송은 JTBC 하나밖에 못 봤습니다.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 당시에는 일본 NHK 방송사는 지진 속보를 37초 만에 내보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상 최악의 오보를 냈던 방송사들은 이번 지진에 불통으로 대응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무능한 지진 대응에 대해서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주의 재난지역 3포 말로만이 아니고 시급을 다투는 사안인데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안전을 무책임하게 대응한 책임자 문책도 검토해 주십시오. 재난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 컨트롤 타워가 유명무실하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난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대통령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안전처 행정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고 있습니까? 네. 조금 잠시 후에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정부는 거듭 안전하다 말만 하지 말고 신뢰가 깨진 정부의 말을 국민은 믿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행동으로 신뢰할 만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안전비상대책 최고위원 회의인 만큼 국민의 심정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분명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네, 저는 박근혜 정권의 안전을 뒤흔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홍천 의원이 대전구 지리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또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미르 또 K재단, 스포츠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는 이렇다 할 권력형 비리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주로 개인 비리, 개인 일탈이 주로 주제였습니다. 또 소수에 의한 국정 운영의 전행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번 사건은 권력 실세, 비선 실세에 관한 문제로 시작을 했고 대기업들의 거액의 자금 출연까지 불투명한 재단 운영 되게 종합적으로 볼 때 권력형 비리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최모 씨, 이 특수관계의 성격도 대단히 이례적인 그런 관계로 보여집니다. 또 이 최모 씨와 특수관계인들에 의해 설립된 재단, 이 재단 허가 과정에 있어서의 문화부의 태도, 어떻게 하루 만에 재단 설립을 해줄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립 목적과 그 추진 주체에 대해서 정밀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처에 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 사업 목적, 또 이 사업 주체들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은 미리 해주기로 권력 실세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어서 이루어진 대기업들의 묻지마 출연 800억이 넘는 그 돈이 다 자발적 모금이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또한 이렇게 허가받은 재단이 10개월간 별다른 사업 없이 돈만 쌓아놓고 세월이 보냈습니다. 10개월 정도 사업이 없으면 이거는 문화부 관리감독관청에 의해서 실사를 해서 징계받을 그런 사안입니다. 여러모로 이 재단 설립과 재단 운영, 수연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모든 언론들이 보도하니까 허튼 소리다,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딱 부러지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 실세들에게 내는 거액 수백억의 돈이
과연 자발적 모금일까요? 저는 전경련이 지난번 어버이연합 모금에 의해서 또 두 번째 이런 식의 모금에 참여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청와대의 지시나 혹은 권력 실세들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돈을 모금하는 모금기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저는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따져보고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이 당사자들이 그냥 피해 다닐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해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남은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권의 인사 문제입니다. 오늘 야3당은 김재수 농림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93평형 아파트를 1억 9천의 전세금으로 7년씩 인상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분, 또 80평대의 아파트를 자기 돈은 들어가지 않고 대출 돌려막기와 기이한 전세 유치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문제는 그런 분이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자기가 흙수저여서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고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적임자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3당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오늘 중으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그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다 더 적절한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는 인사혁신을 촉구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또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보다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야당이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깨끗한 국정운영 그리고 제대로 된 인사혁신만이 박근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안전대책회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어서 최인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대표님과 지도부가 그리고 원전안전점검특위가 경주 지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경주 시민들의 민심은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능한 정부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능한 정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의 조사와 집계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경주 시민들의 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공건물이나 특정 부분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경주시가 집계한 피해 금액을 보면은 사유재산이 겨우 2억 5천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피해가 예상치 4천 건에서 겨우 13건으로 대폭 줄어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 전 인근의 도자기 손 경우에 전시된 도자기들이 대거 파손돼서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를 전혀 집계에 계산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또 일반 가옥의 피해 규모가 어제까지 겨우 2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집계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기와주택만 약 2,500여 가옥이 되는데 한 주택당 10만 원꼴로 집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단돈 10만 원으로 파손된 가옥, 무너진 담장, 떨어진 기와를 복구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반 주민들의 피해 집계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피해 조사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관계 법령이 있다면 정비 계획을 시급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 안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양산단청이 활성단청이다 하는 그런 결론들이 과학적으로 계속 주장되고 있습니다. 12일 경주 지진 이후에 기상청, 서울대, 부산대, 부경대 등 3개 국립대 지질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여진 분석 TF팀이 300여 차례의 여진을 분석한 결과 양산단청이 진앙지임을 중간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양산단청이 활성단청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대표께서 단청에 대한 지질조사의 예산 확보 등 원전 안전과 관련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서둘러서 이와 관련된 계획들을 입안해서 국회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정언들이 나와서 국민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지원으로 한국지질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 20억을 들여서 양산, 울산, 일광단청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활성단청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이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해서 폐기했다는 충격적인 정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막은 정부가 원안위와 한수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전 마피아들의 압력이 배우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심각한 중대 행위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기로한 채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4년이라는 소중한 세월을 헛되게 만들었던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질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춘진 최고위원 발언 읽겠습니다. 네, 김춘진입니다. 어제 대표님과 함께 지진이 발생한 경주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너무나 경제 논리에 치우쳐서 안전에 소홀히 하는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성 1호기 원전 월성 1호기를 강조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수명을 연장한 발전소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 캐나다에서 설계된 원전입니다. 1호기가 수명 연장을 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활성 단층대 근방에 내진 설계가 이 경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구로 설계됐습니다. 이것은 지진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 경납 건물에 6mm의 그 스테인리스 라이너를 지금 시공하는 원전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호기는 원래 이 콘크리트 안에 6mm 두께의 스틸 라이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 사고 시 비상열 교환기가 2대 복수로 설치되어서 고장에 대비해야 된다면 1호기는 한 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백반은 렌트다운 등 사고 시에 대비책이 없습니다. 또 추가 건설된 경납 건물 압력 배출 여과 설비의 설계 시 소규모로 설계해서 오히려 수속 발해 방지에 취약합니다. 또 재가동 이후에 2번이나 정지, 또 가압 중수의 고질적 문제인 원자력 균열, 또 배관의 균열, 플라스틱 전선의 단선으로 인한 사고 등 리스크 팩터가 자본의 논리로 감춰진 경우로 고리 원전보다 월성 1호기가 기술적으로 먼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리 1호기는 회로가 되어 있고 또 월성 1호기는 가동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즉각 월성 1호기 폐로를 검토해 주실 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천재의 지변이 났을 때는 반드시 인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재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재난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재난이 발생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수습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원전 주변의 주민들은 무척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요도라든지 또 이 원전 유사시에 발생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 정보들은 시급히 원전 그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보관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안전과 요도는 사고 발생 시 즉각으로는 거의 예방 효과가 80% 90%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스트론튬이라든지 세슘이라든지 또 요도 안정화 요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네, 이어서 홍익표 상자의 간사 발언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 의원입니다. 어제 추미애 대표님과 함께 경주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지금 400여 회가 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은 양산단층과 옥천단층이 충돌하는 지역으로서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라는 과학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밀한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시설은 현재 운행 가동 중지 또는 운행 중단 중인 것을 포함해서 무려 18개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시운전 포함해서 추가 건설 예정이 8개가 있기 때문에 무려 2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계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지진 안전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현재 기존의 18개에 대해서는 내진 설비가 6.3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시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정밀 진단을 위해서 가동 중단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노후시설 중심으로 한시적인 원전 가동 중단해서 안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름철 피크 전력을 벗어나고 겨울철 전기 난방 수요가 급증하기 직전이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한 11월 말 정도까지가 원자력 안전 점검의 가장 적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해서 주요 에너지 시설 및 국가 기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국민 안전 및 그다음에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이고 각종 국가 기관 시설,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탱크, 석유 비축 기지, 그다음에 공급 배관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정부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원전 및 발전 시설 그리고 주요 산업 시설에 대한 내진 안전 점검, 내진 설비 및 안전 점검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추가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잠정 중단과 함께 이 지역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층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변화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설계했던 내진 지진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진이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진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추가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일단 건설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정밀한 안전점검 및 계획 변경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곧 생각하기에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내년도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와 같은 대규모 원전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북아 지역 전반적인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국제 원자력 안전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원자력 밀집도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중국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우리의 서해안을 중심으로 원자력을 추가 계속 건설 짓고 있고 일본도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중국, 일본 이 3국의 동북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밀집도가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 나라에서의 원자력 사고는 인접 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파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협력 기구를 또는 논의할 수 있는 협의틀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와 또는 주요 각종 사회단체 및 관련 기관들과 대화하고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홍근 이방인 간사. 지난 지진 발생 이후에 여당에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긴급 현안 보고를 원안에 들어서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수긍이 좀 안 되다가 추가 이어진 4.5규모의 추가 이어진이 발생하면서 어제서야 다시 우리가 촉구를 하니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아침 9시 반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불러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미방위에서는 이제 이 방송통신 분야의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이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문제점 또 앞으로의 대응 체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이 재난 방송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지진이 발생했던 11일 당시 이 공영방송인 국가 재난 주간 방송사인 KBS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판이 따갑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 KBS와 달리 일본의 공영방송인 NH 같은 경우는 2011년도 동일본 지진 발생 36초 후에 경보음과 함께 자막을 내보냈고 1분 30초 만에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전면보로 전환했습니다. 특보를 편성할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화면의 3분의 1 이상을 그래픽과 자막으로 채워서 재난 상황, 대피 요령 등의 정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방송을 얼마나 빨리 내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이고 지연될 경우에 제재 수단도 없는 실정입니다. 제로 통신이 규제되면 정보를 얻을 곳이 방송뿐이지만 이번 지진에서 재난 방송은 신속한 정보 제공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미방위에서는 방송통신기본법 등 재난 방송과 관련해서 법령을 개정해서 재난 방송의 대상, 범위 등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재난 방송 지연 시에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벌칙을 가해서 재난 방송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안을 불러서 이후에 따져볼 문제인데 어제 대통령께서 경주에 방문해서 지진 대책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이 말씀이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아까 우리 최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 양산 단층대가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 지질조사를 숨겨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취해야 될 조치가 신고리 오르코기 허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한 것이 그 진정성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지난 7월 우리 미방위에서도 이 신고리 오르코기 허가와 관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원안위원장한테 물었더니 정밀 지질 조사를 했고 활동성 단층은 없다라 이렇게 확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그러한 판단과 그런 주장이 오류되지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동해안에 존재하고 있는 60개의 활성단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부터 정부가 이 활성단층에 대한 정밀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되고 대통령은 말씀처럼 이 오르코기의
정면 재검 쪽부터 시작해서 진 대책에 대한 원점부터 검토를 해주실 것을